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 중에서 가장 희미하고 빛의 반사가 덜한 천체 중 하나죠. 우리의 자연 위성인 달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일 뿐입니다. 비교하자면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구름, 얼음, 그리고 눈은 대부분의 바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모든 표면이 몇 겹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하늘은 7배 더 밝아질 거예요. 달은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이 현상을 달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대기가 돋보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달을 더 커 보이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 대기가 없다면 달은 더 작아 보일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현상이 우리의 착각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달의 크기를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 우리는 지평선 부근에 있는 물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달이 더 커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굽혀 다리 사이를 통해서 달을 거꾸로 바라본다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3년 전 소행성 하나가 지구 궤도로 끌려 들어와서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동차보다 크지 않지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소행성들이 100만 개가 넘는데 지구의 궤도를 도는 소행성은 딱 2번째거든요. 2020 CD3이라고 불리는 이 소행성은 우리의 임시 미니 달입니다. 하지만 지구와 함께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소행성은 무작위 궤도를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0 CD3과 같이 임시로 갇힌 물체는 매우 드뭅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갇히려면 특정한 방향과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구에 충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달의 일시 현상은 달에서 일어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일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달 표면의 빛, 색깔 또는 다른 변화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무작위적인 섬광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달 동안 사라집니다. 일부는 1, 2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것도 있습니다. 때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아폴로 임무 참가자 중 한 명은 달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치 그 지역에 어떤 형광 물질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로운 달의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달 분화구에는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 예를 들어 티타늄이나 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의 주된 문제점이요.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 이론은 달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우리 행성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구의 금속이 부족한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달이 지구의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달의 중력은 지구상의 중력의 약 17%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고향 지구에서 90kg이 나간다면 달에서는 겨우 15kg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들 수 있는 것보다 6배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달 표면 위를 걷는 것도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우주복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발은 달 토양으로 15cm까지 가라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걷는 지루한 과정을 공중으로 가볍게 뛰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곧 점프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달 표면에는 깊은 분화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분화구를 모두 피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이 어떤 신비한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달 반대편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그것의 질량은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보다 5배 더 큰 금속 더미의 질량과 같았습니다. 달 표면에는 수백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다른 무언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튜브로 밝혀진 거대하고 희귀한 구멍입니다. 일본의 달 궤도선이 달의 천공광 주변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튜브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구멍 근처의 몇몇 장소에서 추가적인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를 놓을 수도 있고, 그 구덩이는 그것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미국의 큰 도시 크기예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지름이 130m나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하의 비밀 동굴, 터널 시스템 또는 지질학적으로 흥미진진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에 착륙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달 식민지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달의 조건 때문에 달에 3일 이상 머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대기가 적고 방사능이나 혹독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표면의 생명체를 보호할 자기장이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지만 우주복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암 동굴이라면 가능합니다. 용암 흐름이 차가워지면 딱딱한 지각이 생기는데, 이건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듭니다. 용암이 계속 흐르지만 일단 멈추면 채널이 비워지고 빈 튜브가 만들어집니다.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되는 용암 동굴만큼 크진 않습니다. 달나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달 탐사선을 타고 우주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온 씨앗으로부터 자란 나무예요. 이 나무는 미국 전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구는 달보다 27% 더 크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구 중력은 더 강합니다. 만약 지구에서 돌을 떨어뜨린다면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지구에서 68kg은 달에서 11kg에 불과합니다. 지구 주위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돌고 있지만 달은 유일한 자연위성입니다. 우리의 달은 지구와 화성 크기의 행성이 크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태양과 태양계가 형성된 직후인 약 46억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충돌 후 기화된 암석 구름이 지구 주위의 궤도로 진입하여 냉각되어 작고 단단한 물체로 이루어진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함께 모여서 달이 되었고, 분화구들은 충돌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의 표면에 서 있다면 그림자는 지구보다 더 어두울 겁니다. 빛을 흩어지게 해서 더 밝은 그림자를 만들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는 수백 개의 화산이 있어서 꽤 거친 폭발을 일으키고 때때로 40만 킬로미터 상공까지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폭발은 이 달이 노출되어 있는 극도로 강한 중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달의 내부는 목성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동안에 수축과 완화가 지속되고, 이는 어마어마한 화산 활동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행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우주물체들도 때때로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연구원들은 32km 너비의 소행성과 1.6km 너비의 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중심별인 태양의 밝기와 맞추기 위해선 40만 개의 달이 필요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을 반사하지만 자체의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달의 밝기는 달, 지구, 그리고 태양 사이의 각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달은 32개의 지구 정도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지점일 때 29개 정도입니다. 밤이 어둡고 맑을 때 마치 보름달에 손이 닿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40만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여전히 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나 호수가 아니라 얼음 알갱이가 달의 극지방 근처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에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 달과 지구가 물얼음을 포함하고 있는까지 치솟는 걸 발견했어요. 이 기둥들은 우리가 그곳에 착륙하지 않고도 유로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줘요. 과학자들은 단단한 표면 아래 15에서 25km 사이에 웅장한 바다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바다는 65에서 160km 정도로 깊을 수 있어요. 비록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모든 해양을 합친 것보다 2배 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 몇몇 생명체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에요. 과학자들은 얼음 지각 전체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12,000년에 한번 유로파 주위로 완전히 회전할 거예요. 갈릴레오 우주선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작은 암갈색 점들을 볼 수 있어요. 지름이 10km인데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형성되었어요. 이게 지각을 밀어냈거나 전부 다 뚫었을 수도 있어요. 유로파의 표면은 소위 혼돈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은 미끄러운 표면에 둘러싸인 거친 지역이에요. 이곳의 적도는 15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얼음 송곳으로 덮여 있을 수 있어요. 지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높은 고도에 있는 건조한 지역에서요. 하지만 유로파에 있는 것만큼 큰 건 없어요. 우리 달에는 지름 25km 이상인 5,000개 이상의 큰 분화구가 있어요. 유로파의 표면에는 충돌 분화구도 없고 5천만 년 이상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뜻은 유로파의 표면이 항상 변하며 재형성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성은 차갑고 우리 태양계의 어떤 고체 우주 물체보다도 매끄러워요. 이 때문에 우리의 달보다 5배 더 밝아요. 유로파는 목성에서 오는 방사선의 끊임없는 폭발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강해서 우린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유로파는 지구보다 태양계 중심에서 5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거의 받지 못해서 평균 온도가 적도에서는 섭씨 영하 160도이고 극지방에선 약 영하 220도라서 얼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약 40년 전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암석 위성 2호에 접근했고 이게 우리 태양계의 화산 챔피언이라는 걸 알아냈죠. 2호는 목성의 5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으로 45억 살로 목성과 거의 같은 나이예요. 우리의 달과 크기가 비슷하고 심지어 밀도와 중력의 양도 비슷해요. 우리 태양계의 많은 위성들은 규산염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2호는 철과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호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위성이 목성을 회전하기 때문에 오로라의 밝기는 항상 바뀌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어요. 2호는 목성에 비교적 가까이 있어요. 구름 꼭대기에서 거의 42만 킬로미터 있죠. 만약 2호에 가서 그곳에서 목성을 본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달보다 거의 40배 더 커 보일 거예요. 거기서 별을 보면 정말 굉장할 듯해요. 2호가 목성의 궤도를 도는 데는 42.5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달은 거의 한 달이 걸리죠. 어느 지점에서 2호의 조석 팽창은 1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 달의 중력이 바다의 조수를 일으켜요. 2호에는 바다는 없지만 땅 자체가 움직이고 오르내려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내려갔다가 30층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목성과 다른 큰 위성들의 중력이 2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면의 고체 기반 조수는 우리 행성의 가장 높은 조수보다 5배 이상 높아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2호의 내부가 너무 뜨거워져 몇몇 내부 물질 중 일부가 녹고 끌어올라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게 되죠. 결국 이로 인해 땅에 구멍이 생기고 나중에 그게 화산이 돼요. 화산에 관산하면 우리 태양계에서 2호가 제일 활발해요. 2호에는 화산이 400개 이상이 있고 150개는 항상 분출 중이에요. 그중 일부는 뜨거운 가스 기둥을 우주로 320km나 쏘아 올려요. 우린 액체 암석의 범람원, 거대한 용암류, 여러 개의 용암호수, 그리고 거대한 붕괴하고 있는 산이 있는 꽤 격렬한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걷는 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도 가장 큰 바다를 갖고 있어요. 부피에 관해서라면 수성보다 26% 더 크지만 밀도는 더 낮아요. 이 거대한 위성은 150km 깊이의 두꺼운 얼음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100km 깊이로 뻗어 있는데 지구의 바다에서 가장 깊은 지점보다 약 10배 더 깊어요. 보이저 우주선은 거기서 물서리로 만들어진 극지의 빙관을 발견했어요. 가니메데는 소량의 금속과 얼음을 포함한 반은 바위, 반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기는 매우 얇고 산소는 없어요. 이 바다에는 생명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지구는 햇빛 없이 특정 미생물과 생물들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하지만 가니메데의 바다는 매우 깊고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바닥의 물은 압축되어 다시 얼음이 됐을 거예요.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은 광물을 배출하는 지열 환기구 덕분에 살아있어요. 가니메데는 바다와 중심부 사이에 두꺼운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긴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그곳의 바다는 짜고 여러 얼음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가장 내부의 얼음층과 접촉하고 있는 암석 핵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물과 얼음에도
가니메데는 태양계 전체에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에요. 이 위성에 액체 핵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가니메데는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의 세계관에 변화되는 걸 두려워했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 달이 태양을 공전하고 지구와 함께 이중행성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달을 국제천문연합이 정한 공식 명칭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 지구의 달로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음력달 내내 위상 변화를 보여줘요. 달 애호가들은 때때로 달의 29.5일 주기를 문스라고 부르곤 해요. 물론 달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문데이예요. 썬데이 다음 날이죠.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죠. 학교 교과서는 달의 위상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현재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구가 달의 중심이고 달이 원형의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구 중심적인 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모습이죠. 달이 떠오른다, 달이 진다, 달이 다시 떠오른다. 그러므로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하지만 이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을 코페르니쿠스처럼 볼 때가 됐어요. 달을 태양 중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것들처럼요. 우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지구 중심적 견해는 지구가 달의 경로의 중앙에 한 달 내내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구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속 10만 6천 킬로미터에서 10만 9천 킬로미터의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지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모습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완전히 틀렸어요.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달이 함께 움직이는 태양 중심적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이 지구를 돌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달은 지구를 따라 태양 주위를 여행하고 있어요. 달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경로는 지구에 계속 전진하는 경로를 안팎으로 드나드는 사인 곡선 경로예요. 달도 항상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태양이나 지구로 절대 역행하지 않아요. 항상 앞으로 이동하고 사인 곡선을 그린다는 점에서 달의 궤도는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이 타원 경로를 따라 공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궤도라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달이 지구의 궤도를 돈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달은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돈다 또는 달과 지구 둘 다 태양을 돈다 라는 말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인정할 만한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은 태양 중심적인 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시 인쇄해야 할 책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어쩌면 너무 많은 천문학 교수들이 자신들이 평생 틀렸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몰라요. 따라서 달을 바라보는 혁명적인 태양 중심적 시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반대 의견이 제기됩니다. 그러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달은 결코 지구의 중력 함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달로 여겨지는 게 당연하고 천문학적인 의미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달은 결코 지구의 중력 함정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랬다면 달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것이 잘 알려진 정확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항상 달이 중력 함정 안에서 지구 주변을 회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건 옳지 않아요. 달은 지구를 향해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타원 궤도에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력 함정을 근거로 한 반대 의견은 반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이 항상 지구의 중력 함정 안에 머물러 있다는 궤도 증거를 주장한 천문학자들이 달이 지속적으로 사인 곡선을 그리며 전진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달이 지구의 중력권에서 탈출할 수